이번에는 일과 에너지 정리입니다. 일과 에너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일이지, 일.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힘의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아닌 경우는 주로 정신적인 활동, 또 이런 것들은 과학에서의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이 아닌 경우.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양이 0인 케이스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로는 힘의 크기가 0인 경우, 두 번째로는 이동 거리가 0인 경우, 세 번째는 힘의 방향과 수직 표시예요. 이동 방향이 수직인 케이스. 네, 세 가지를 우리가 일의 양이 0이 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 거, 이동거리가 0인 경우는 내가 벽을 밀었는데 1시간 동안 밀었어. 벽을 1시간 동안. 이런 경우는 벽을 내가 힘을 줘서 밀었지만 벽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0인 케이스. 그리고 힘이 0인 케이스. 네, 힘이 0인 케이스는 주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등속 운동. 그래서 빙판에서 미끄러지는 이런 경우들. 그래서 뭐 스케이트를 탄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스케이트 타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때는 이동을 하니까 이동거리는 있는데 힘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물체를 들고 옆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 이런 케이스들. 힘은 물체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릴 때 물체를 이렇게 들었어요. 이 물체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위쪽으로 힘을 가하고 있는 상태죠. 왜 그러냐면은 항상 물체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거든. 그러면은 이 손을 놓는 순간 힘을 위쪽으로 주지 않는 순간 얘는 내려가요. 그러니까 힘은 내가 줘야 될 힘은 항상 위쪽 방향인데 이동은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이동 방향은. 그러면은 여기가 수직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일의 양이 0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양의 값은 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일의 단위, 이는 줄이라고 읽어요. 줄.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어떤 단위랑 똑같냐면은 에너지의 단위랑 똑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일과 에너지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일을 해버리면은 에너지가 일로 사용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지. 네, 두 번째로 알아둬야 될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에너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위치 에너지하고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공식이 9.8mh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은 일이라고 하는 거를 한다라는 거지. 실제로 일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바닥에서 물체를, 이만한 물체를 이쪽으로 들어올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올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물체는 항상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거든요. 언제나. 그러면 내가 이 물체를 들어올리려면은 나는 중력의 크기만큼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들어올려야 돼. 그러니까 나는 위쪽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까지 움직였으면은 이때 바닥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생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 거리. 그리고 힘의 방향, 이동거리의 방향, 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이 물체에 일을 해준 경우죠. 어, 내가 이 물체에 일을 해줘. 그러면 이 물체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동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높이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높이가 올라갔으니까 어떤 에너지가 생기느냐,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내가 물체에 일을 해줬다, 대신 해줬다 라고 하면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물체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내가 해준 거죠. 내가 이 물체에 일을 해주니까 결국은 에너지가 증가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올라갔던 물체가 옆으로 옮기죠. 옆으로 옮겨서 그려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그러면은 아래로는 항상 어떤 힘이 작용을 하냐면 중력이 작용을 해요. 중력. 그러면 중력 때문에 이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바닥에 이렇게 도달을 하겠지. 그러면은 이때는 중력이 일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감소했죠. 그러면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일을 하면 에너지는 감소했어. 왜 그러냐면 에너지 정의가 그래서 그래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에너지가 크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커. 네, 그러면은 일을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라는 말은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라는 말은 물체가 일을 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의 전환 관계는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에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증가, 물체가 일을 하면 에너지는 감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볼 때 일과 에너지는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일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 구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바닥에 이런 물체가 있어. 이런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한 20N의 힘으로 잡아당겼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물체가 여기까지 움직였는데 이때 이동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거리가 2m 이동을 했어. 그러면은 이때 물체가 한 이대양을 구해보겠습니다.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러면은 힘을 얼마만큼 줬어요? 20N만큼 줬죠. 몇 미터 이동했습니까? 2m 이동했으니까 40줄만큼의 일을 했다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문제에서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들어올리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바닥에 이런 물체가 있는데 내가 들어올렸어. 여기까지 들어올렸어요. 이렇게. 그럼 이때 높이가 2m, 이렇게 똑같은 2m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그리고 질량이
10kg이다. 이렇게 문제를 한번 놓고서 풀어보겠습니다. 이때 한 1의 양을 구해보라고 하는데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이때 줘야 될 힘의 크기는 뭐랑 같냐면은 이 물체 10kg짜리가 가져야 되는 물체의 무게와 같다. 그래서 무게는 질량 곱하기 9.8입니다. 라고 구했었죠. 우리가 이거. 그러면 질량의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무게는 중력의 크기, 즉 힘이었죠. 힘. 그러니까 이때 일의 양을 구할 때는 질량이 10kg이고 9.8을 해줘야 되고 높이가 2m다 라고 계산을 해서 196줄의 1이 나옵니다. 값이 98 곱하기 2 해가지고 그러면은 일과 에너지 전환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내가 이 물체에 196줄의 1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뭐가 됐냐면은 높이가 2m 올라갔죠. 그러면 이때 2m 올라갔으니까 물체 1을 해줬고 2m 올라갔으니까 이 물체는 어떤 에너지가 증가했느냐?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이 문제는. 네, 일과 에너지 전환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과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문제. 네, 흔하게 가장 나오는 문제들이 물체가 어디에 있냐면 위쪽에 있어요. 위에. 그리고 여기에 뭐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뚝이 이렇게 있어. 물체가 있고 말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이 물체를 떨어뜨리면 이 말뚝은 박히겠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있겠죠. 뭐 10m라고 할까요? 10m. 이 물체의 질량은 5kg. 이때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사실 배웠기 때문에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이 물체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물체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똑같거든? 9.8mh야, 위치 에너지가. 그러면은 9.8 곱하기 5 곱하기 10m 하면은 49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입니다. 이 물체는.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뭐를 한 거예요? 결국은 말뚝이 박히는데 에너지를 사용했지.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를 했다는 얘기예요? 말뚝이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위치의 에너지가 말뚝이 한 일의 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게 이렇게. 그러면은 일을 했으니까 이 일의 양은 뭐겠어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이동거리가 문제에서 말뚝이 박힌 이동거리가 10cm 바뀌었습니다.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은 이렇게 풀면 되죠. 위치 에너지는 구하면은 9.8 곱하기 5 곱하기 10이었으니까 490 줄이 에너지가 있었고 이게 뭐랑 같다고 말뚝이 한 일의 양과 같다. 그러면 이때 한 일의 양을 어떻게 구하냐?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동거리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죠. 이동거리가 몇 cm 바뀌었대? 10cm 바뀌었으면 10cm는 몇 미터? 0.1m. 그러면은 힘 곱하기 0.1m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힘의 크기 어떻게 구하냐? 0.1분의 490 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4,900 뉴턴이 나와. 이렇게. 힘을 구할 땐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물체의 질량을 5kg에서 10kg으로 증가를 시켰어. 높이는 똑같대.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몇 배가 증가하냐면은 2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2배로 커졌으면은 말뚝이 한 일의 양도 2배, 그리고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면, 마찰력이가 일정하면은 결국 뭐도 2배, 이동거리도 2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체를 2배 증가시키면 이동거리는 몇 배 증가한다? 2배 증가한다. 그러면은 답은 0.2m가 되죠. 0.2m가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0.2m. 그리고 문제가 또 똑같아요. 어떤 경우도 이렇게 되냐면은 높이가 10m에서 20m로 증가했어. 그러면 역시나 물체의 질량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역시나 높이가 2배 증가했으니까 위치 에너지도 2배, 이대양 2배, 이동거리 2배, 0.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만약에 둘 다 증가했어요. 둘 다. 그럼 몇 배 증가한 거야? 4배 증가한 거지. 그러면은 이것도 4배, 여기도 4배, 그러면 답은 이때는 0.4m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앞에서 사실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위치 에너지. 그래서 이 공식은 9.8mh. m은 질량, h는 높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프를 굳이 한번 그려보면은 질량에 따른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질량이 커지면 어떤 값이 커진다? 위치 에너지가 커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높이,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높이가 커지면 위치 에너지가 커집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결국은 1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다 뭘로 다른 물체가 한 1의 양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숫자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사실 했던 얘기인데, 공의 높이가 한 5m 된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아까 얘기했던 말뚝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질량이 얘가 2kg이다 라고 했을 때, 말뚝이 박히는 깊이가 뭐 0.1m가 박혔어. 말뚝이 박히는 깊이가. 이걸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9.8mh는 뭐랑 똑같겠어요? 말뚝이 박히는데 사용한 한 일의 양. 그러면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이 힘의 크기를 이제 몰라,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얘가 4kg으로 늘었어. 그러면은 에너지가 몇 배 증가하냐고. 질량이 2배 증가했으니까 에너지도 2배 증가해요. 그러면 뭐도 2배 증가한다? 얘도 2배 증가. 한 일의양도. 그러면은 힘의 크기가 일정하면 뭐가 2배가 증가? 얘가 2배 증가.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0.1에서 0.2m로 증가한다는 얘기. 그리고 질량이 일정할 때 얘가 2배로 증가를 해. 그러면은 역시나 에너지는 2배 증가. 일량도 2배 증가. 힘이 일정하면 에너지, 이동거리도 2배 증가. 그럼 결국은 이때 답도 0.2. 둘 다 2배 증가했다. 그럼 총 4배 증가한 거니까 위치 에너지는 4배 증가. 한 일량도 4배 증가. 힘이 일정하면 이동거리도 4배 증가. 그래서 이때는 0.4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운동 에너지. 네,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얘는 속력과 관련된 에너지입니다. 속력. 그래서 공식이 2분의 1 mv의 제곱. m은 질량, v는 속력. 네, 이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라는 표현을 써서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질량과 운동 에너지를 할 때 질량이 커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속력의 제곱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는 이것도 역시 비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숫자로 예를 들겠습니다. 질량이 1kg, 속력이 2m/s인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mv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 하면은 2줄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은 질량이 2배 증가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아.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그러면 4줄. 3kg으로 증가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계산하면 6줄. 그러니까 질량이 2배, 질량이 3배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도 2배, 3배 증가합니다. 라고 하는 그래프가 요 그래프입니다. 요거. 네, 그리고 속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질량이 1kg으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속력이 2, 4, 6 이렇게 될 때 한번 보죠. 네, 속력이 2m/s일 때 운동 에너지는 위에서 계산한 대로 2줄이 나오죠. 2분의 1 mv 제곱. 속력이 4가 되면은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의 제곱 해가지고 얼마가 나오냐면 8줄이 나오지. 6이 되면은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6의 제곱 해가지고 18이 나오죠. 그러면 한번 보죠. 예, 속력이 이만큼 됐어요. 그러면은 속력의 제곱을 한번 구해보죠. 제곱은 4잖아, 그치? 그러면은 두 번째 거는 제곱은 16, 속력의 제곱은 36 이렇게 되지. 이거 한번 따져봅니다. 속력의 제곱이 4일 때, 속력이 2일 때 속력의 제곱은 4죠. 그러면은 이때 4에서 16으로 몇 배 증가하냐면 4배 증가하지. 속력의 제곱값이.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도 몇 배? 4배 증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속력의 제곱값이 4에서 36으로 9배 증가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때도 2에서 18로 9배 증가합니다. 운동 에너지도 9배 증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가 요겁니다. 속력의 제곱값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문제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문제. 네, 지면이 여기 있고요. 공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이 여기 있는데 질량이 2kg이래요. 높이가 2m 떨어져 있대요. 그럼 이때 위치 에너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 9.8 곱하기 m 곱하기 h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9.8 곱하기 질량이 2, 높이가 2. 그래서 9.8 곱하기 4 하면은 39.2줄 나옵니다. 운동 에너지 문제. 지면에서 공이 있어요. 공 말고 물체로 합시다. 네, 물체가 수레가 이렇게 있는데 이 수레가 속력이 6, 질량이 2kg일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봐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2분의 1 mv의 제곱해서 구하면 된다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6의 제곱하면은 36줄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라고 풀 수가 있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문제 예시. 지면이 이렇게 있고 말뚝이 이렇게 있어요. 말뚝. 그리고 말뚝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뭐 한 4m, 그리고 물체를 여기에서 떨어뜨립니다. 질량이 10kg 이런 물체를 떨어뜨린다. 이때 말뚝이 몇 센티미터가 박혔냐면은 20cm가 박혔대. 그러면 이때 말뚝을 박을 때 사용이 된 힘의 크기 얼마냐? 말뚝을 박는 힘의 크기 얼마냐? 힘의 크기 구해봅니다. 일단은 이런 문제는 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다 뭐 하는데 사용이 됐어요? 말뚝을 박는데 한 1의 양으로 다 전환이 됐죠. 그러면은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10 곱하기 4m. 이게 말뚝을 박는데 한 1의 양이니까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20cm니까 0.2m. 힘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구하면 되죠. 0.2분의 9.8 곱하기 10 곱하기 4는 2분의 98 곱하기 10 곱하기 4 약분돼서 2, 그러면 980 곱하기 2니까 1960 뉴턴이 나옵니다. 이렇게 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질량이 20kg, 높이가 8m인 지점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때 말뚝이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는 뭐 처음부터 쫙 풀어도 됩니다. 풀어도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10에서 20만큼 질량이 몇 배 증가했냐면은 2배 증가했어요. 그리고 높이는 4에서 8만큼 몇 배 증가했냐면 역시나 2배 증가했다. 결국은 질량도 2배, 높이도 2배니까 위치 에너지는 총 4배 증가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말뚝을 박는데 한 일의 양도 4배로 증가했을 것이고, 힘의 크기는 마찰력이랑 관련이 있는데 지면과 말뚝 사이에 뭐 재질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 없으니까 힘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4배로 커져야 되냐면은 말뚝이 이동 거리가 4배로 증가. 처음에 몇 센티미터 이동했었냐면은 20cm가 이동을 했대요. 그럼 이동거리가 4배로 증가해야 되니까 얼마? 80cm로 늘어나겠지, 이동거리가. 더 많이 박힌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컸기 때문에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문제입니다. 운동 에너지. 네, 운동 에너지. 지면에서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얘의 질량은 20kg이야. 질량은. 그리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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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체의 속력이 4m/s 이렇게 가는 물체가 있어요. 이쪽으로. 그런데 여기에 다른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물체가. 그래서 부딪히고 나니까 가던 물체는 정지를 했고 얘가 가다가 어디에서 멈췄냐면 여기에서 멈췄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5m 정도 됐다. 그러면은 이때 요 두 번째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4의 제곱 이렇게 구하고요. 그리고 물체가 5m만큼 이동을 했고, 그리고 힘은 모르니까 힘 곱하기 5m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힘을 구하면은 2 곱하기 5분의 20 곱하기 4의 제곱. 그러면은 10분의 20 곱하기 4니까 4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4의 제곱. 그러면은 32N이 나옵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뭐랑 같다? 다른 물체가 한 일의 양과 같습니다. 일과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반대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반대의 문제. 네, 그리고 지면에서 내가 이 물체를 이쪽으로 25N만큼 밀었어요. 그랬더니만 여기까지 이동을 했는데 이동 거리가 4m야. 4m. 그러면은 내가 이 물체를 이쪽으로 밀었어요. 그러면은 이때 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뭐를 구하였으면 속력이 얼마인가 이것까지도 물어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요 물체의 질량을 2kg입니다. 라고 놓고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체는 25N으로 내가 밀었어. 그리고 4m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럼 이 물체는 얼마만큼 일을 했다? 25 곱하기 4, 100줄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00줄의 일을 해줬으니까, 물체의 일을 해줬으니까 그 결과 속력이 생겼죠. 속력이 생겼다는 얘기는 결국은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는 얘기고요. 얼마만큼이 생겼느냐? 일을 해준 것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100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번은 바로 구했죠. 그럼 이게 뭐랑 같아야 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랑 같아야 되죠. 그럼 약분되고 V 제곱은 100이니까 V는 10m/s가 나온다. 그럼 결국은 물체에 일을 해주니까 그 물체는 움직였고요. 움직였다라는 얘기는 속력이 생겼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얘기죠. 얼마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느냐? 일을 해준 것만큼 증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을 계산을 해서 v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